제가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달쯤 전에 이주영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잘 고민하진 않았고요. 또 제가 보통은 이제 뭐 강의든지 어떤 뭐 저한테 이제 청탁 부탁을 하면 웬만하면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제 스스로 제 능력이 안 되거나 그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다음 남이 부탁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1년 반 전에 원장님이 부원장 좀 해달라라고 하셨을 때도 전 능력 안 되는데 라는 생각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목소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번에도 이정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겠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또 무슨 얘기 할지 알려주시겠지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뭘 할까 고민은 하다가요.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 용인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나 그런 제가 좀 지내왔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최근에 지내왔던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력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89년도에 입학하고 다운당하지 않고 95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촌에서 인턴하고 내과 전공이 끝내고 2000년도에 이제 보드 따고 군대 갔습니다. 군의관은 대전 군의학교에서 2년 있었고 공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8 전투비행단에서 1년 있었습니다. 그 2000년도가 그 의학 분업으로 파업 오래 한 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전공이 4년차 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에도 저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파업이 난 거죠. 그래서 그때 엄청 났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이거 아슬아슬했다. 군대에 있어서 만약 한 1년만 일찍 났었으면 난리 났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꿀인데 이런 식으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군대 3년 마치고 다시 이제 그 신촌으로 와서 펠로우를 2년 했습니다. 2년 하고 뭐 가능하면은 신촌에 남고 싶어 했는데 잘 자리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 12월에 2년차 끝날 때쯤에서 이제 길병원으로 제가 갔습니다. 길병원에서 이제 교수를 계속 지내고 이제 11년 근무했습니다.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길병원에 처음 갔는데 길병원은 일단은 그 이사장님이 그 이길려 이사장님이시고 서울대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병원은 약간 서울대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사람들이 많고 물론 고대 사람들도 많고 연대는 그때 처음에 갔을 때는 약간 마이너 정도였는데 나중에 후배들이 많이 와서 조금 인원 많이 늘었고요. 뭐 한양대 사람도 경희대 사람 다 많은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처음 갔는데 저는 연대만 있다가 가보니까 거기가 또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환자분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하는 거 조금 다르고 해서 뭐 나름대로 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가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느끼는 것도 많이 있었고 많이 배웠고 새로운 뭐 전공의 뭐 간호사 뭐 그다음에 저희 과에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잘 지내고 실력도 많이 늘었다 경험도 많이 늘었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잘 지냈고요. 근데 이제 5년째가 됐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저 과에 있던 윗분하고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는 나름대로 남을 잘 배려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저를 배려해 주는 게 항상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그 관계가 예외가 별로 없었는데 거기서 이제 특히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이제 갈등이 확 생겨버리니까 제가 되게 당황되더라고요. 당황되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지금까지는 잘 통했는데 이게 안 통하네. 나의 그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스킬인데 이거 안 통하는 걸 느껴서 되게 좀 당황스러웠고 또 이제 바로 안에 있는 윗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분이 나를 괴롭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를 몸소 느끼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컨퍼런스에서 망신을 준다든지 뭐 전공의 배정을 아주 안 한다든지 뭐 환자 배정도 안 한다든지 해서 뭐 컨퍼런스를 가면 망신당해 안 가면 안 간다고 욕을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내서 이거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보면 직장의 따돌림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같으면, 근데 윗분들한테 가서 뭐 진료부장이나 진료부원장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뭐 그냥 아유 착해 차에 좋게 좀 잘 지내봐 뭐 이제 뭐 그냥 자네가 몇 살 차이지 한 5살 차이 나는데 그랬더니 아유 자네가 좀 잘해야겠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힘든 상태로 지냈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성경에서는 뭘 하죠? 힘들 때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일로 와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찾아보는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겨라. 하나님한테 가는 건 있다. 그러니까 나더러 뭘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고 그다음에 윗사람한테 갔을 때는 윗사람한테 가는 거가 자체가 약간 제가 이제 고자질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한테 좀 맡겨라. 네 할 일만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처럼 들려서 그 당시는 저게 굉장히 완전히 그냥 실망.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시구나. 그래서 근데 최대한 저걸 하려고 노력은 좀 했습니다. 노력은 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윗보 그 할 때에 뭐 이렇게 예를 갖춰서 해라. 그래서 나한테 저렇게 험하게 하고 나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처럼 예를 갖추지? 그리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좀 가능하면은 그거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저 시기가 저를 심리적으로 되게 연단하는 시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옛날에는 제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있었는데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리고 뭐 진인사 대천명도 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하면 이제 이제 할 일은 다 했다. 기다리자.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데 좋은 일이 안 생겨. 다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언제 갚아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점점 그 갚아주시는 날이 오긴 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11년까지 지냈고 힘들었는데 이게 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나는 내 할 수 있는 대로 하지만 나머지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또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안 될 수도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 일단 하자. 그런 생각을 그때 배웠고 제가 저 시기에 나름대로 제가 한 스스로 생각하기에 한 인간적으로 2-3단계는 내가 멋진 사람이 됐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거 그런 기회 한 번만 더 가지면 더 올라갈 텐데 너 한번 해볼래? 더 하기는 싫은데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이제 일산병원에 자리가 나서 그때 이제 11년 정도 됐을 때 옮겼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 그때 길병원에 있을 때 이제 환자 관련돼서도 환자를 잘 못 보게 좀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의사로서 환자가 없어지는 게 진짜 내가 환자를 열심히 잘 보고 있으면 누가 뭐래도 더 이상 나를 쫓아내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환자가 적어지니까 이러다가 나 정말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의사로서의 어떤 뭐 존재감, 사명감 이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는 환자가 진짜 소중하다. 의사로서의 사명은 정말 할 일은 환자 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됐고 또 뭐 그때도 이제 티 나는 거는 안 시키고 티 안 나는 건 막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설트 같은 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컨설트를 혼자 막 도로 돌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컨설트 보는 제 실력도 금방금방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를 잘 보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일산병원으로 이제 옮겨서 갔더니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 약간 치열하게 살았다면 살은 건데 그런 마음으로 일산병원에서 계속 일을 했죠. 똑같이. 그랬더니 옆에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좀 시험 좀 해, 시험 좀. 너 때문에 네가 이러면 내가 뭐가 되니?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했더니 주변에 윗분들도 그렇고 되게 예뻐해 주셨고 그래서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교적 간지 얼마 안 돼서 승진도 하고 뭐 교육수련부장도 하고 또 전공의가 저랑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도 좀 많이 보고 솔직히 환자를 제가 책임은 지지만 환자는 전공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환자분은 하나도 안 힘들었고요. 야 요거 해라고 하고 전공의가 보고 전공의는 힘든데 대신에 전공의한테 저는 많이 가르쳐 주자 해서 전공의가 그냥 공부해와라는 거는 힘들어 하던데 그 자리에서 같이 가르쳐 주면은 대부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회진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책 같은 거 펴보고 같이 읽어보고 이러니까 이렇게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가르쳐 주니까 대부분 좋아하고 전공이랑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전공이랑 같이 도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가르쳐주고 맨날 먹으러 나가고 걔네들이 싫어했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저는 즐거웠고 먹고 술도 마시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일산병원에 있던 전공의들이 여기 이제 한 내과에 다 스텝으로 와서 이제는 교수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전공의랑 같이 좋은 관계 잘 지내고 지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같이 일하지 않을래라는 그때 당시에 오퍼가 와서 3년 반 지냈는데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와이프도 거기 있었고 그다음에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막내도 초등학교 1학년이어서 이사하는 게 솔직히 부담 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고등학교 때 또 예민할 때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했었는데 다 동의해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단 이쪽으로 옮겼고 제가 이제 옮겨서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 다 같이 시작했지만 코로나 때였잖아요. 코로나 때에 이제 코로나가 돼서 딱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아무래도 좀 줄잖아요. 주니까 다들 약간 편한 거예요. 속으로는 편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 힘들어지는 과가 감염내과, 감염관리실만 힘들어지지. 딴 사람들은 뭐 힘들어하긴 하지만은 속으로는 조금 일이 줄어서 저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팍팍 드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되게 힘들게 지냈던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옛날에 이제 연세대학교 나오고 펠로우까지는 했지만 실제로 교수로서 일해본 적은 없었는데 와서 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도 많이 보였고 또 이제 코로나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조직이 조금 탄력적이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좀 새로운 일이 팍팍 생기는데 그런 거를 다들 자기 일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거를 좀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를 좀 조율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와서는 하여튼 그러니까 나름대로 온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를 생각해봤을 때 그 앞에 겪었던 그런 힘든 점들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더 들고 그런 힘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줬기 때문에 원래 고난은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힘들 때는 그런 말들이 다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위로가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절대 가서 위로한답시고 가가지고 뭐 다 그런 거야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힘들겠다 그 얘기만 하셔야지. 네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뭐 이런 말 하면은 그 사람이랑 멀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여튼 힘들겠다 여기까지만 딱 하시는 게 좋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다 보면은 지금 의정 갈등도 있고 굉장히 이제 갈등도 많고 걱정할 게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도 힘들 때 보면은 이제 막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은 남 몰라. 당장 내일 일도 계획도 안 세우고 하면 이거 진짜 무계획이고 뭐 하자는 얘기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를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은 내일은 또 다른 게 오고 또 하루를 원장님 맨날 말씀하시는 1.01 곱하기 몇 승 했을 때 뭐 점점 올라가는 거 있죠. 하루하루를 그냥 살면 어느 순간 자기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돼 있다라는 거는 정말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그냥 살자. 조금만이라도 열심히 살자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 여기도 가면 하여튼 계속 고나대요. 고난데 하여튼 오늘 하루하루 살면은 좋은 일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서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걱정이 확 없어지지는 않고 그게 하나님이 하는 시기가 또 따로 있고 다 갈라디아에서 좀 뿌린 대로 하면은 다 거두리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내가 정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저도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 이상적으로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이상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의 발전 맨날 우리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있을 때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의 이상도 같이 실행이 되면 조직 안에서 뭐 옆에 동료들이랑도 친하고 뭐 동아리도 하고 뭐 돈도 벌고 뭐 그런 게 다 같이 실행이 되면 진짜 좋은
용인세브란스 병원이 되겠다. 원장님 말씀하시는 맨날 직원이 즐거운 병원, 뭐 환자 감동하는 것도 감동이지만 일단 직원이 즐겁고 직원이 좋아야지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저희가 용인세브란스 병원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